해양사신기 시즌2 진행의 김혜나입니다. 더 강력해진, 더 치열해진 해양사신기가 돌아왔습니다. 자, 2월 5일부터 또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실계좌 해외선물 투자 대회를 기다리면서 저희는 이 알짜 시간을 활용해서 투자, 성공 투자의 비법, 그리고 해외 선물의 모든 것 여러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쟁쟁한 트레이더가 나와서 자신만의 솔직한 트레이딩 팁을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저희 해양사신기 이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바로 해양사신기 출발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분이 말하는 해외 선물에 대해서 굉장히 듣고 싶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이 시간 굉장히 많이 기다렸는데요. 해양사신기 시즌1을 통해서 다양한 매매 전략을 보여주시기도 했고요. 또 공격적인 매매로 사신리그를 여러 번 빛내주셨던 트레이더입니다. 자, 과연 오늘 함께해 주실 트레이더 누구인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오늘 해양사신기는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해양사신기 시즌2에서도 역시나 함께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래야겠죠. 네, 그러려고 합니다. 시즌2에도 또 굉장한 활약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준비해 오셨는지 살짝 주제부터 공개해 주실까요? 네, 우선은 기법도 중요하고 신법도 중요하죠. 전반적으로 트레이더가 실전에서 살아난 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떤 힌트나 가능성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그 다음에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마인드나, 그 다음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준을 삼아야 될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오늘도 굉장히 또 전쟁 같은 이 해외 선물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났는지 선재 트레이더님만의 비법을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자, 이 시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강의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전문가 생활을 하면서부터 거의 기법이나 모든 게 변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강연을 하면 항상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어떻게 접근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지 또 그거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으로 계속 고민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수나 실패를 했을 때 다시 그걸 발판 삼아서 다시 올바른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그 다음에 꾸준히 가능성을 보고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PP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실전 트레이딩 쉽지 않은 이유. 실제 우리가 훈수를 두거나 우리가 큰 흐름을 볼 때는 굉장히 쉽습니다. 시황을 이야기할 때도 쉽고요. 하지만 이 레버리지가 있는 시장에서는 작은 눌림도 큰 손실로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진폭들이 큰 수익과 실패를 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나 시황을 알더라도 직접적으로 실전적으로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관점의 노력들이 필요한 입장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잘하는 회원분들이나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비정상적인 자제력을 가진 사람만이 유리한 시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비정상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마디로 버리기 싫을 때 버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더 먹고 싶지만 포기해야 될 때 포기합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하는 분들과 고민하고 또 억지를 부리면서 또 후회를 하고 실수를 인정하고 또 다시 리마인드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걸 극복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어렵다는 걸 인정해야지 또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계속 매일매일 자제를 하면서 하루하루 시장을 보는 거죠. 자, 우리가 첫 번째 원칙은 선택과 집중이라고들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원칙은 대응이죠. 어떤 복잡한 관점에서 매수의 관점도 있고 매도의 관점도 있을 겁니다. 매수하지 말아야 될 이유도 있고 매도하지 말아야 될 이유도 있고 왜 해야 되는지도 있을 거고요. 항상 모든 자리들에서 100%의 확신보다는
그다음에 애매모호한 과정 내에서의 확률을 따져서 우리가 접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선택을 하게 되면 어디서 손절하고 어디서 대응할 건지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응 관점을 지키는 게 마지막 원칙이겠죠. 하지만 이 마지막 원칙 우리가 항상 지키자고 하지만 실제 저희들도 가끔 자주 못 지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걸 감내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상황에 따라서 이걸 대응 원칙을 지킬 건지 안 지킬 건지 또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단순하겠죠. 복잡한 사고 내에서 확률적으로 대응하고 그걸 지키는 게 원칙인데 이걸 항상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그 어렵다는 걸 인정했을 때 더욱더 좋은 대응법들을 개발하고 전략적으로 완성해 나가려고 노력을 또 하겠죠. 그래서 이걸 지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시점 트레이딩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회원들이 또 누적 수익도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1년의 과정을 먹고 뱉고 하는 걸 거치면서 또 한때는 뭐 한 달 동안 번 걸 뭐 일주일, 뭐 2, 3일 만에 버리기도 하면서 그 과정을 계속적으로 반복해 나가고 그다음에 손실은 줄어들고 전반적으로 누적 수익은 지켜가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항상 언제나 수익도 있지 않고 손실도 있지 않는 그래서 이 시장에서 이겨내고 버티면 승리를 만끽할 수 있는 것처럼 항상 그 원칙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겠죠. 자, 기법과 더불어 신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기법이 절반이고 신법이 항상 절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신법이라는 건 마인드 컨트롤하는 것도 있겠지만 뭐 전반적으로 세력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싸울 건지에 대한 신법도 있겠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걸 확률 게임이라고들 합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확률이 낮을 때는 도망가고 피하고 관망해야 되는데 사실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속 매일매일 그걸 재차 후회하고 반성하고 지켜나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 기준이 증거금이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보통은 마음을 놓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걸 보는 이유는 이런 관점이죠. 우선 확률 게임입니다. 저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게 이 확률 게임이라고들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매수와 매도와 그다음에 부합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매수장과 매도장이 있다 하지만 이 레버리지가 강한 장에서는 부합장에서도 엄청난 수익과 손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전을 할 때는 매수 매도 50%가 아니라 매수 매도 그다음에 부합 관점 세 가지 관점을 크게 놓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33.3%의 확률을 갖고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어떤 매도를 선택을 하겠다고 배팅을 들어가는 입장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은 우리는 33.3%의 배팅을 합니다. 그게 변곡점을 잡았을 수도 있고 중심 자리에서 들어갔을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관점을 뺍니다. 매수일 리는 없다. 매수일 리는 없다. 그러면 여기서 나올 거냐 선택을 계속해서 매도로 밀 거냐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초급적인 단계의 관점에서는 우선은 이 고민을 한다는 것은 매도를 쳤는데 매도의 수익이 크게 나고 있지 않다는 조건이겠죠. 근데 내가 볼 때는 매도가 맞을 것 같아. 왜? 매수는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그럼 일반적으로 매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그 기준을 설정해서 유지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자리가 매도의 자리가 좋은 자리라면 먼저 출발을 해서 큰 수익으로 익절을 잡고 볼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매수가 아니라 할 때 일반적으로 이걸 유지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 매도로 큰 수익을 빠르게 줄 확률은 33.3% 그리고 보합을 띄거나 매도로 안 내려갈 가능성은 66.6%입니다. 확률 게임에서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닐 때는 약수익이나 빨리 빠져나와서 관망을 하고 다시 좋은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게 확률 게임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하게 우리가 배팅을 했는데 큰 수익을 주지 않고 빠른 수익을 주자 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의 확률은 아닐 확률이 66.6%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대응해야 될 입장은 얘를 수익 구간에서 빨리 나와서 다른 좋은 자리를 보든지 아니면 관망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닐 확률이 66.6%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은 손실도 크게 주지 않고 수익도 크게 주지 않으면 보통 그냥 포지션을 유지합니다. 그게 가장 위험한 거고요. 내가 매도로 확정을 짓고 들어왔는데 수익을 주지 않으면 아닐 확률이 높을 수 있다. 그 자리는 좋은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도망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저도 뭐 가끔 잘 못 지키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잘 못 지키는 관점의 영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확률 게임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한마디로 초보는 낮은 확률을 피하라는 겁니다. 왜? 추세 힘 주기가 있는데 주기와 힘이 맞을 때 매도 배팅을 했는데 걔네들이 오랜 시간 가지 않으면 다시 반등 여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항상 같은 쪽으로 연속적으로 모든 시간을 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낮은 확률을 피하라. 그리고 빠른 수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들어간 자리가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무포 관방의 여력을 보라. 그래서 약수익을 하고 피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준과 목표 설정이 트레이딩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기준 없는 배팅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목표값 없는 배팅은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준 없는 배팅은 없다. 내가 손절할 건지 분할할 건지 버틸 건지 그 기준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이죠. 그거 기준을 세워놔야지 여기서 배팅을 할 건지 관망을 할 건지 버틸 건지 분할할 건지 손절할 건지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값이 없다면 배팅할 수가 없습니다. 변곡점이나 추세의 고가나 저가를 아는 거는 목표값 설정부터가 시작이겠죠. 목표값이 더 남았을 때는 눌림에서 매수 추세를 계속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목표값을 모른다면 지금 자리가 고점인지 저점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먹고자 하는 자리가 멀리 있는지 없는지 그 목표값을 파악하는 게 배팅의 시작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기준과 목표값을 설정하지 못하면 배팅의 시작은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기법이라는 거는 저희가 지키면 확률적으로 수익이 나는 거라고 믿고 따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추세 심리를 판단할 수 있는 게 기법이겠죠. 그래서 남들이 아는 거, 또 남들이 많이 적용하는 원칙을 일반적으로 아는 게 기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장단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또 기법의 완성이라 할 수 있겠죠. 본인만 아는 거, 본인만 아는데 본인만 배팅한다 해서 그 시장이 움직이겠습니까? 큰 손들 리스크 관리 제대로 하는 큰 손들이 움직이는 자리들이 배팅의 자리고 그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법을 본인이 제대로 이해하고 그의 단점을 제대로 극복해낼 수 있는 게 기법이겠죠. 그래서 미리 판단 분석해서 잘 맞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시장이 확률적으로 높은 게 기법입니다. 대신 기법은 100%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 단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기법이겠죠. 뭐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여러분들이 RSI나 스토캐스트 과매수 과매도권에 대한 기법을 일반적으로 기초적인 과정에서 많이 접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자면 이거죠. 과매수권에서 이탈되는 걸 매도로 치면 과매도권까지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반대로 보자면 과매수권에서 눌리다가 다시 과매수권으로 진입하는 것은 추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70%의 확률로 매수권에서 이탈하는 걸 매도로 쳤을 때 먹을 수 있는 확률은 10번 중에서 7번. 단, 그 추세가 났을 때 반대 매매로 물리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30%의 작은 확률로 크게 손실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조지표를 많이 보기 때문에 승률은 60, 70% 이상인데 한두 번의 물림 때문에 많이들 배고들 합니다. 물론 개인 트레이더나 전문가들이나 모든 트레이더의 입장은 같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걸 그 단점을 누가 더 이해하고 그거에 대한 우려에서 누가 리스크 관리를 더 잘하느냐가 승률에 대한 확신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보자면 이렇습니다.
자, 과매수권에서 이탈할 때, 그 다음에 거기서 재반등해서 작은 움직임이 있을 때는 추세입니다. 훨씬 더 많이 밀리죠. 그 다음에 또 다이버전스도 뜨고 거기서 이탈했을 때 눌림에서 속임에서는 다시 또 많은 반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 보조지표의 단점을 정확히 이해해야지 그 나머지 30%의 확률을 피하면서 작은 손실로 누적 수익을 이뤄낼 수 있겠죠. 그래서 단점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본인 성향과 그릇을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해야지 이 시장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인 성향, 그러니까 굉장히 급한 성향인지, 롱포 위주인지, 스캐핑 위주인지, 그 다음에 본인이 조급한 성격인지, 아니면 느긋한 성격인지, 본인의 증거금은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본인의 최대 물량과 그 다음에 첫 번째 진입에서 50%의 배팅을 하고 나머지 물량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풀 배팅을 하는지, 아니면 분할 익절 배팅을 하는지, 그걸 본인 성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봅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릇이라는 건 많은 경험과 그 다음에 많은 손실과 많은 수익을 얻어본 다양한 경험을 얻은 사람은 굉장히 큰 그릇을 갖고 있을 수 있겠죠. 시장의 다양성을 알고 시장의 두려움을 알고 시장의 승률을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그릇을 갖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똑같이 하루에 같은 100핍의 수익을 내더라도 그 자기 한계치에서 최대의 수익을 낸 사람과 그 다음에 본인이 하루에 200핍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100핍의 수익을 얻는 것과는 다르다 봅니다. 심리적으로도 흔들릴 거고요. 그 다음에 너무 큰 자만감에 빠져서 다시 뱉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 그릇에 충만한 수익인지 부족한 수익인지 본인의 실력이 100핍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하루에 20핍 목표는 굉장히 쉬울 겁니다. 하지만 하루에 10틱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20틱, 30틱 냈을 때는 과도한 욕심에 추가적인 물량 배팅에 대한 욕심만 부추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 성향과 그릇을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이 운이 좋아서 먹었는지 아니면 본인이 정확히 이해하고 먹었는지 그걸 정확히 본인 성향을 파악하는 게 그 다음에 중요하겠다. 일반적으로 본인 성향을 파악한 이후에는 본인이 초보와 중수와 그 다음에 뭐 고수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중수 이상의 실력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다양한 경험에 의한 것도 있고 여기는 구력이 상관이 없죠. 이제까지 자기가 계좌에 누적 수익이 쌓여봤는지 그 다음에 순수하게 매매 수익으로 본인이 생계를 유지해봤는지에 본인 자신이 더 잘할 거라고 봅니다. 초보는 좋은 자리 기다리는 매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익이 났을 때 큰 반등을 우려하면서 익절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잦은 승률과 그 다음에 자신감을 얻은 다음에 또 큰 배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누적 수익을 얻고 잦은 수익, 그 다음에 자주 승률을 봐야지 자신감과 그 다음에 작은 흔들림에서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누적 수익에 대한 경험치를 쌓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기다리는 매매, 익절 잡은 매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수는 방향성 매매. 방향성에서 주기를 참다가 작은 주기가 같이 맞아떨어질 때 단타부터 시작해서 롱포로 끌고 가는 방향성 매매가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본인의 원칙이 있겠죠. 분할 대응이 있을 수도 있고 손절 대응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작은 흔들림을 참는 매매 아니면 50틱, 100틱을 참고 2, 300틱을 먹는 추세 매매가 있겠죠. 본인의 원칙 대응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수는 대응 매매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선진입을 해서 얘네들을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지 가능성 혹은 기다리는 매매도 할 수 있고요. 여튼 고수는 초보 성향이나 중수 성향을 갖고 있으면 매매가 더 잘 될 걸로 보이고요. 본인이 갖고 있는 증거금 리스크에 대한 감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시장을 파악해야 되겠죠. 이게 손실이 나면 어느 정도 손실이 날 거며 수익이 나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날 거고 내가 이 손실에 대한 감내를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 나가면서 대응 매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남들이 어떤 기법으로
잃었다 땄다 중요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10개를 봤으면 정확히 10개 먹는 게 중요하고요. 남들이 100개, 200개 먹는 게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본인 그릇을 파악하고 본인에 맞는 단계적인 매매 기법 완성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의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시장을 예상할 수 있는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시청자분들과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대략 예상을 합니다. 그 예상은 다르겠죠. 매수를 치고자 함도 예상이고 매도를 치고자 함도 시작은 예상입니다. 예상을 하기 때문에 확신되지 않는 자리에서 들어가서 확인을 해서 손절을 잡고 배팅을 하는 거겠죠.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중요한 자리를 예상하고 거기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가 합니다. 우선 뭐 단계적으로 보자면 큰 저항점은 저항으로 예상을 하고 싸울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저항을 뚫지 못한다면 거기서는 매도 관점 해서 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어떤 그림을 예상할 수 있겠죠. 저희도 보통 이렇게 매매 예상을 하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리딩을 했을 때 예상 경로를 그려서 하는 거고요. 시작되지 않는 시점에서 오늘은 이런 그림일 거다 해서 이렇게 움직인 걸 배팅을 하고요. 또 이런 예상 경로일 거다 해서 중간 파동을 읽고 배팅을 합니다. 물론 거기서 갈 때 익절과 손절을 잡고 기준과 오차를 잡아내면서 내가 원하는 그림으로 맞게 가는지를 확인해 가면서 작게부터 크게까지 끌고 가는 걸 하는 거겠죠. 뭐 예상 시황 이 자리 매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그림이 이렇게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100%의 확률은 아니지만 이걸 예상했을 때 그 확률이 50%, 60%, 70% 넘어가게 된다면 오늘 예상했던 그림대로 흘러가는지 파악하면서 손절할 건지 그대로 길게 배팅할 건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주식도 같고 해외 선물도 같고 국내 선물도 다 같습니다. 얘는 또 실제적으로 제가 배팅 드렸던 거고요. 넣어놓고 보면 9만 원 돌파 여부를 볼 수 있고 11만 원까지 갈 거다. 실제적으로 이 자리 두 자리가 매수다. 매수 배팅에 눌림에 또 이 자리 매수 배팅 되는 거죠. 그래서 큰 그림들 언제나 가능합니다. 그게 100%의 확률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걸 가능성을 두면 그 그림이 맞는지 안 맞는지 기준을 또 설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준 매매 설정이 우선 매매의 시작이다. 자, 앞에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매수, 매도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을 거다. 강한 저항점이 그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합장과 추세장을 구분해야 하셔야 됩니다. 추세가 날 거라 해서 목표값이 멀리 있다면 그 눌림에서 배팅 들어가봤자 보합으로 다시 돌아올 때 큰 손실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라고 보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보합을 띄면 매수인지 매도인지 헷갈리게 되겠죠. 그래서 매수 매도 기준을 설정하고 이게 추세장인지 보합장인지 어느 정도 관점을 갖고 보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손절 라인에 대한 걸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분할할지 손절하고 다시 잡을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오차 기준을 설정하는 것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과 기법의 완성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해외 선물 시장 어떤 게 다른지 언급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아시겠지만 해외 선물과 국선과 주식 다 다릅니다. 특별히 다른 거는 이거겠죠. 주식은 일정 시간 동안 시장이 돌아갑니다. 일정한 세력들이 들어와서 일정한 시간에 배팅을 많이 하게 되겠죠. 자, 외환시장은 실제적으로 24시간 거래가 됩니다. 우리가 23시간 거래가 된다고 하죠. 그건 거래소에서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시간 동안 멈추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FX부터 모든 시장은 24시간 돌아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증권 계좌는 1시간 여유를 두는 거고요. 또 다른 계좌들은 또 거기서 여유를 두는 거죠. 그래서 실제 거래하는 시간은 23시간이다 이렇게 보는데 24시간 거래가 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아시아 시장, 그 다음에 미국 시장, 그 다음에 유럽 시장, 아시아, 유럽, 미국 시장 있죠. 세 섹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걔네들이 교차되는 나머지 교차 섹션 시간이 있습니다. 총 6섹션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그 다음에 얘네들은 기관들이 거래하는 6시간, 그 다음에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서 은행, 그 다음에 주식, 현물 쪽 장이 끝나도 저녁까지 매매를 하죠. 실제적으로 우리 아시아 시장도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의 오후장이죠. 저녁 8시, 9시 시장. 한마디로 그렇다면 크게 섹션은 3개인데 잘게 나누면 교차 구간까지 6섹션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세력들이 들어와서 시장을 이용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주식과 다른 관점이 필요하다. 섹션별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주요 움직임 때의 시간적인 비율과 진폭이 있을 거다. 이거에 대한 관점을 두시고요. 우선은 시간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짤막하게 뒷부분은 좀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로와 크루드오일,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도 각각의 시간대 움직임이 다르다. 그 주요 시간대 움직임 파악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유로와 달러, 유로 통화 선물은 유로와 달러가 같이 놓여 있고 이 시장을 지배하는 가장 주력이 되는 통화상입니다. 그래서 통화 선물 중에서 여러분들 유로 선물이라고 그러는데 유로는 유로와 기준 통화가 상대 통화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모든 게 경제적인 지표 발표나 모든 시황들이 서로 엇갈린다.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경제 지표나 경제 영향이 어느 한쪽으로만 쏠리고 좋은 게 항상 좋게 영향을 주지 않는 관점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부 여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표 발표 시에 개인 투자자들은 우선 시간대를 체크하고 거기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깨지는 이유는 과거 차트를 보면서 급등락이 큰 시장 시간대를 공략하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었죠. 그때는 지표 발표 때문에 자동 매매 진입이 들어옵니다. 예상치 결과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0. 몇 초 만에 배팅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장을 편안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자신을 컨트롤하고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동매매, 과도한 욕심, 자제력, 우리가 가장 지키기 힘든 것들, 이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컨트롤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 설정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기준이 있을 때만이 이거는 투기가 아니라 도박이 아니라 투자라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본인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의 움직임, 그 다음에 각 섹션별, 그 다음에 각 종목별 분위기를 잘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매도를 할 건지 기준을 설정을 하고 강한 저항점을 보면서 내가 길게 먹을 건지 크게 먹을 건지 그 다음에 이 시장은 크게 움직일 장인지 작게 움직일 장인지 파악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갖고 매매를 할 수 있는 능력만이 이 시장을 지탱하는 원동력이 될 거다. 어차피 승패나 결과 여부는 본인이 그걸 잘 지키냐 못 지키냐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더 큰 수익을 냈든 더 큰 손실을 냈든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본인이 그걸 감당해낼 수 있으면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고요. 감당해내지 못한다면 남들보다 더 보수적인 대응을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기준에 대한 설정을 명확히 하고 본인 원칙을 정하는 거. 진부한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기준들 자기가 명확하게 설정이 될 건지 그다음에 설정이 되지 않았다면 좀 더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해가면서 그 기준을 설정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 트레이더님만의 또 비법들을 저희가 자세하게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굉장히 차분하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또 믿음 가는 그런 강의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 2월 5일부터 해양사 신기만의 투자